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인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하와이도 겨울이에요. 겨울 초입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한국처럼 스산한 바람이 좀 많이 들어와요. 하와이 겨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따뜻하고 온난한 기후로 유명하잖아요. 하와이 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사계절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겨울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아 여행하기 좋다고 하는 시기이죠. 하와이 겨울은 어떠냐면요. 평균 낮 기온은 24도, 27도 요 정도 되고, 밤 기온은 18도에서 한 21도 정도 되고 따뜻하고 쾌적해요. 그런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반팔과 가벼운 옷을 입고는 있지만 겨울에 여기 지금 현재 산악지역 뭐 마우나케아 이나 저녁 시간에는 약간 쌀쌀해서 얇은 재킷 같은 것을 착용해야 해요. 그리고 겨울은 하와이가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요. 보통 짧은 소나기 형태로 금방 그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섬 북쪽이나 동쪽에는 더 많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서쪽과 남쪽은 상대적으로 건조하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북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식물들이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좀 더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혹동고래라고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따뜻한 하와이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기예요. 11월부터 4월까지 특히 우리 옆에 있는 섬 마우이 근처에 고래를 많이 관찰할 수 있지요. 그 다음으로는 서핑이거든요. 겨울에는 하와이 북쪽 해안 파도가 가장 큰 시즌이에요. 특히 노스쇼어, 저희가 좀 많이 가는 곳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핑 대회가 열리는 곳이죠. 전문가들은 정말 멋진 서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설프게 했다가는 죽음으로 가겠죠. 그리고 하와이에서 이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거는 하이킹인 것 같아요. 겨울철에 하와이의 푸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또 하이킹이거든요. 비가 내린 후 폭포가 더 웅장해져서 하이킹 코스에서 할수록 좋은 거죠.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폭포를 봤을 때는 웅장하고 입이 딱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다 똑같이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뭐 크리스마스나 새해맞이 이런 거 하와이니까 하와이인네만의 독특한 분위기 같은 걸 또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현지에서 살고 있는데 가벼운 옷을 또 준비하되 저녁이나 비 올 때는 얇은 겉옷 이런 거 챙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얇은 파카 아침 저녁으로 입어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월마트나 이런 타겟 같은 데서 그렇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이렇게 털 옷을 팔길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이 따뜻한 곳에서 그걸 입는다는 걸.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겨울 시즌에 여기도 거의 이제 겨울에 가까운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바람들이 좀 많이 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옷을 입더라고요. 왜 뽀글이 잠바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입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스웨터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어제는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금요일, 토요일은 제가 식당에 쿡헬퍼로 일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침 일찍 저는 9시에 집에서 출발해요. 출발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밀릴 아니고 그 와이말루 쪽으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거든요. 가면은 제가 일하는 곳이 있어요. 한인 식당이고요. 여기 식당은 한인 주인분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한 60 정도 된 언니인데 정말 야무지고 앙팡지게 그 식당을 잘 운영하세요. 처음에 제가 여기 3년 전에 도착했을 때 처음 그곳에 이제 교차로에 신문이 났더라고요. 쿡 헬퍼나 이제 TC 워서 구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음식도 할 줄도 모르고 이래서 TC 워시라 그래서 설거지 하는 거 그거 하러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주인 언니의 언니가 있었는데 한번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돼서 바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설거지 말고 그 주방 보조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으로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일할 것도 너무 많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요. 처음에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일주일 이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며칠 더 일해 달라 그래서 주 3일, 주 4일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와이는 그 당시 3년 전에 기본 페이가 너무 약했었거든요. 아무 일을 해도 페이가 많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좀 힘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힘들고 손도 많이 관절 같은 것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보름 만에 제가 그만두었고요.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취직을 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에 우연찮게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 언니가 일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도 봐야 되고 많이 힘들어 하길래 제가 그냥 그랬죠. 언니 저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일자리 있으면 일자리 좀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당시 제가 마트에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잘려서 저에게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 했던 곳이고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메인 쿡 언니들도 그대로이고 해서 하루 그 당시에 하루 하고 이틀 정도 일을 하는 걸로 하고 10시에서 4시까지 하기로 하고 갔는데 언니가 좀 더 아침 일찍 와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시 반까지 가는 것이었고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문 열고 가서 언니들하고 다들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두건 쓰고요. 그 다음에 앞치마를 꼭 해요. 앞치마 하고 그러고 이제 밥을 먼저 주세요. 먼저 아침밥을 조금 먹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먹고 일어나서 9시 한 40분, 45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여기가 밑전을 되게 잘해요. 저는 하와이 와서 이 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육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육전을 이제 여기 와서 밑전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육전을 이제 불고기 소스를 이제 베이스로 깔아서 이제 그 육전 거기다가 이제 소스를 이제 감미해가지고 숙성시켜서 이제 물을 다 빼내고 다시 이렇게 이제 밀가루 입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란 입혀서 이제 후라이팬에서 이제 구워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밑전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입히는 일을 해야 해요. 그러면 제가 4시까지 그리고 아니면은 저녁 8시, 9시까지 쓸 수 있는 재료들을 이제 거기에 밀가루를 입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전 일이 단순하지만 그래도 밑전에 밀가루로 미리 입혀놓지 않으면은 이게 또 일하기가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제 입히고 또 입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입혀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고기에 핏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육전에다 밀가루 입히고 그러고 이제
다시 털어서 이제 냉장고에 다시 놔둬야 돼요. 상온에 놔두게 되면은 이 육질이 조금 많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보고 모자라는 재료들 뭐 파라든지 양파, 그 다음에 당근 같은 것들 좀 썰어서 놔둬야 돼요. 너무 바쁠 때 이게 재료들이 모자라게 되면은 음식들이 바로바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식당 언니가 되게 철두철미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들 다 준비해 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손님이 주문을 하면은 속전속결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여기 식당 그 여사장님의 철칙이에요. 그리고 위생 같은 것들도 되게 맨날 쓸고 닦고 해야 되고, 저 밑으로 이제 설거지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거의 다 여기 마이크로네시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설거지를 계속 해야 돼요. 너무 바쁘니까 여기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고, 또 제가 이제 주방 하는 그 언니 보조 메인 언니 쿡 하는 분들 이제 도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제가 쿡 보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한국인인지라 맛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낼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육개장, 그 다음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찌개 종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자랐기 때문에 맛의 테스트를 금방금방 낼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게끔. 근데 외국인들이 이 맛을 낸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쿡 보조까지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 6시간 반이 마트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페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가서 좀 더 서버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서버는 이제 웨이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라 페이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효율적이고 고부가가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가고 싶은 게 그거고, 사람들이 조금 하찮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웨이트레스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연봉으로 따지자면은 여기서 제대로 하시는 그런 웨이트레스들을 보면 연봉을 따지자면은 대기업 연봉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일할 때 식당 언니는 좀 더 쿡을 배워서 메인 장으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어깨에 책임지는 일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또 갈비를 따야 돼요. 갈비 따는 것도 해야 되는데 갈비 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왜 갈비 만들잖아요. 여기서는 통갈비를 쓰거든요. LA 갈비가 아니라. 그래서 통갈비를 가지고 오면 통갈비를 이렇게 갈비 형식으로 만들어서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자꾸 찢어먹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하기에는 조금 먼 이야기이고, 지금은 간단하게 치킨을 딴다 그러거든요. 치킨 본이 나와요. 그럼 본 따서 이제 치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치킨 바베큐가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치킨 바베큐 같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자꾸 우왕좌왕하고 가는데, 팬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김치 팬케이크, 그 다음에 해물파전,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또 아줌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또 훈련이 되고 이러면 숙달이 되고 그러면은 만드는 것도 되게 쉽거든요. 재료들도 다 세팅을 해 놓기 때문에 바로바로 만들 수 있고, 반죽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갖다 놓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내는 거고, 제 메인은 이제 전 종류 그런 거 만들어내고, 메인 쿡장님은 갈비 구워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화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비 바베큐 치킨, 그 다음에 불고기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손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들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이고요. 하루에서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금요일 끝내고 거기서 이제 저희 신랑을 만나기로 해서 이제 스코필드까지 가는데,
고반 1시간 걸리더라고요. 트랙피 잼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 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볼링 요렇게 조금 신랑 만나서 볼링 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신발을 보면은 이렇게 밀가루가 좀 많이 묻어 있어요. 작업 신발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털어내고 그렇게 신랑과 같이 이제 볼링 쳤거든요. 처음에 쳤을 때는 몸이 풀리지 않아서 조금 버벅버벅 거리더라고요. 두 번째 정도 가니까 두 게임 정도 되니까 좀 몸이 풀려가지고 조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새로 돌아오는 월요일날 월요병 걸리지 않고 열심히 또 한 주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제 구독자님께 감사드려요. 메인으로 몇 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시 봐주시고 또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